박도진 씨 회사 지금 사세요. 그리고 윤서연 씨, 앞으로 넘길 준비부터 하십시오. 제 아내가 될 사람에게 주는 첫 번째 선물이니까. 윤서연은 가족의 권유로 나간 맞선 자리에서 예상치 못한 불청객과 마주친다. 한때 사랑했고 동시에 자신의 꿈을 빼앗아간 전 남자친구 박도진이었다. 도진은 새 투자 유치를 자랑하며 서현을 공개적으로 깎아내리지만 맞선 상대 강태윤은 그가 절대 예상하지 못한 질문을 던진다. 그리고 단 한 통의 전화로 평범한 맞선은 미래링크의 운명까지 뒤흔드는 전쟁의 시작이 된다. 윤서연은 박도진이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부터 손끝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도진은 서연을 발견하자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다. 그의 옆에는 미래링크 전략팀 직원 2명이 함께 있었고 그들은 도진이 멈춰선 이유를 모른 채 서현과 맞은편 남자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도진이 먼저 웃었다. 윤서연, 여기서 뭐해? 서현은 잔을 내려놓으며 대답했다. 보면 모르겠어. 설마 맞선이야. 그의 목소리가 일부러 커졌다. 근처 테이블의 시선이 살짝 돌아왔다. 서현은 그 시선을 느꼈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네가 상관할 일은 아니야. 도진은 그녀의 맞은편에 앉은 강태윤을 훑어보더니 비웃듯 말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예전에 좀 잘 알던 사람이라서요. 태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도진은 그 침묵을 허락으로 착각했다. 그는 더욱 가까이 다가서며 말했다. 서연아, 그래도 너무 급한 거 아니야. 회사도 그만두고 몇 달 쉬더니 이제는 맞선까지 나와. 서현의 눈빛이 차갑게 굳었다. 박도진 그만해. 그러나 도진은 멈추지 않았다. 왜 내가 거짓말했어? 너 그때도 그랬잖아. 자존심은 센데 결과는 항상 남이 책임져 줘야 했지. 그 순간까지 조용히 물잔을 만지던 태윤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박도진 씨입니까? 도진이 고개를 돌렸다. 저를 아세요. 태윤은 감정 없는 목소리로 되물었다. 미래링크의 박도진 이사, 맞습니까? 도진의 웃음이 조금 더 커졌다. 아, 업계에 계시는 분이군요. 그렇다면 이야기가 빠르겠네요.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었다. 사실 오늘 이 맞선 자체가 내키지 않았다. 어머니의 오랜 친구가 몇 번이나 부탁했고 서연은 계속 거절하다 결국 한 번만 얼굴을 보고 오겠다고 약속했다. 상대가 누구인지도 제대로 듣지 않았다. 강태윤이라는 이름과 투자회사에서 일한다는 설명 정도가 전부였다. 처음 만난 태윤은 예상보다 무뚝뚝했다. 검은 정장에 장식 하나 없는 시계 필요 이상의 친절도 없는 말투. 그는 결혼에 관심이 있어서 나왔다기보다 계약 조건을 검토하러 나온 사람처럼 보였다. 그런데 이상하게 불쾌하지는 않았다. 최소한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서현이 저는 당분간 결혼 생각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도 그는 웃거나 설득하려 들지 않았다. 그저 저도 오늘 당장 결혼하자는 말을 하러 온 건 아닙니다 라고 대답했을 뿐이었다. 그런 차가운 평온이 도진의 등장으로 산산이 깨졌다. 도진은 태윤에게 명함까지 꺼내 건네며 말했다. 미래링크 전략 총괄 박도진입니다. 요즘 투자업계에서 저희 회사 모르면 조금 늦으신 건데. 서윤은 짧게 숨을 들이켰다. 저 말투도 그대로였다. 자신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앞에서는 친절한 척하면서 한 단어씩 사람을 밟아 내려가는 버릇. 태윤은 명함을 받지 않았다. 그는 도진의 손에 들린 명함만 잠시 바라보다 물었다. 곧 투자 유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도진의 눈에 만족스러운 빛이 떠올랐다. 네, 꽤 큰 규모입니다. 그게 완료되면 회사 가치도 지금과는 비교가 안 될 겁니다. 그러고는 서연을 돌아보며 덧붙였다. 어떤 사람들은 떠난 뒤에야 자기가 놓친 게 얼마나 큰지 알더라고요. 그 말에 서연의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 묻어두었던 통증이 느리게 올라왔다. 새해 전 미래링크는 회사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작은 팀이었다. 사무실도 없이 공유 오피스 한쪽 책상 4개를 빌렸었고
고객 추천 시스템은 서연이 밤을 새워 만들던 여러 개의 표와 실패한 모형들 위에서 겨우 형태를 갖췄다. 도진은 그때마다 말했다. 우리는 둘이니까 할 수 있다고. 네가 제품을 만들면 내가 세상에 팔겠다고. 서현은 그 말을 믿었다. 그래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그와 나누었고 테스트 자료도 함께 보았고 초기 고객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불만을 들었다. 그러나 도진의 아버지가 투자를 결정한 뒤 모든 것이 변했다. 법인이 만들어졌고 직함이 생겼고 서연이 알지 못하는 회의가 늘었다. 어느 날부터 그녀는 창립 멤버가 아니라 도진을 도와준 여자친구가 되어 있었다. 마지막에는 계약서 한 장도 제대로 쥐지 못한 채 회사에서 밀려났다. 서연은 그 기억을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았다. 자신이 너무 순진했다는 사실까지 증명해야 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도진은 그런 그녀의 침묵을 승리로 받아들였다. 그러게, 내가 그때 말했잖아. 회사는 아이디어만 가지고 굴러가는 게 아니라고. 서현이 천천히 그를 바라봤다. 그 입으로 그 말을 하는 게 부끄럽지도 않아. 도진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가 다시 풀렸다. 부끄러울 게 뭐가 있어. 결과가 말해주는데. 태유는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을 자르듯 냅킨을 테이블 위에 놓았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도진에게 향해 있었다. 그럼 하나만 묻죠. 도진이 자신만만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얼마든지요. 도진이 태유는 아주 평범한 질문을 하듯 말했다. 미래링크 초기 고객군 추천 모델 3번째 버전에서 이탈 고객 가중치를 반대로 적용했던 이유가 뭡니까? 도진의 미소가 멈췄다. 서현도 태윤을 바라보았다. 심장이 한 번 세게 뛰었다. 그건 외부에 공개된 적 없는 내용이었다. 지금 사용되는 시스템과도 전혀 달랐다. 회사가 생기기 전 테스트 고객 30명을 대상으로 돌렸던 실패한 모형. 그 버전을 기억하는 사람은 당시 팀원 몇 명뿐이었다. 무엇보다 그 판단을 내린 사람은 서현이었다. 도진은 눈을 한 번 깜빡인 뒤 웃으며 대답했다. 초기 모델이 워낙 많아서요.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 제가 직접 기억할 필요는 없죠. 태윤이 물었다. 하지만 투자 설명 자료에는 박 이사님이 직접 초기 모델을 설계했다고 되어 있던데요. 도진의 목 근육이 미세하게 굳었다. 팀 전체가 같이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군요. 태윤이 이번에는 서현을 바라봤다. 윤서연 씨는 기억합니까? 서연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이 남자가 대체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잠시 후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신규 고객 적중률만 높이려다 장기 고객이 너무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가중치를 바꿨다가 실패했고 그 다음 버전에서 고객 행동기간을 따로 나눴죠. 도진의 얼굴에서 웃음이 완전히 사라졌다. 서현아. 도진이 그녀를 바라보는 눈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다. 예전에도 그는 저런 눈빛을 했다. 가족들 앞에서 사업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했을 때, 투자자 미팅에서 자신의 말을 끊지 말라고 했을 때, 마지막으로 회사 자료에 접근하지 말라고 통보했을 때, 서현은 그 눈빛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손가락을 움켜쥐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왜 그녀가 묻자 도진이 이를 악문 채 말했다. 지금 남의 회사 내부 정보를 아무 데서나 떠들겠다는 거야. 서연의 표정이 서늘해졌다. 남의 회사. 네가 언제 미래링크 직원이었는데 초반에 잠깐 도와준 걸 가지고 아직도 네가 만든 회사라고 생각해.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서연의 숨이 막혔다. 새해 동안 애써 외면했던 문장이었다. 그는 결국 입 밖으로 내고 말았다. 도진은 주변 사람들이 듣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한 듯 목소리를 조금 낮췄지만 그 안에 조롱은 더 짙어졌다. 현실 좀 봐. 지금 미래링크가 여기까지 온 건 자본도 조직도 책임질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야. 너처럼 힘들면 사표 내고 도망가는 사람 때문에 성장한 게 아니라고. 서연이 입술을 깨물었다. 도망갔다. 그 단어만큼은 참기 어려웠다. 그때 태윤이 아주 조용히 말했다. 박도진 씨. 도진이 돌아봤다. 태윤의 눈에는
조금 전까지 없던 차가움이 내려앉아 있었다. 지금 말씀하시는 회사의 초기 설계자가 누구인지 저는 아직 결론 내린 적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확실하군요. 뭡니까? 박 이사님은 사실관계보다 상대방을 모욕하는데 더 관심이 많습니다. 도진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이제야 태윤을 제대로 보기 시작했다. 평범한 투자업계 직원이라면 이런 태도를 보일 수 없다고 느낀 듯했다. 실례지만 어느 회사라고 하셨죠? 태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서연이 대신 끼어들었다. 됐어요. 그녀는 가방을 집어들었다. 더 이상 이런 장면 속에 있고 싶지 않았다. 자신이 직접 맞서야 할 일인데 처음 본 남자가 나서서 정리하게 두고 싶지도 않았다. 저 먼저 갈게요. 태윤이 그녀를 올려다봤다. 윤서연 씨,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게 좋겠어요. 왜 당신이 갑니까?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서연이 멈췄다. 태윤은 도진 쪽을 한번 보고 다시 그녀를 바라봤다. 초대받지 않은 사람은 따로 있는데. 도진이 헛웃음을 쳤다. 지금 나 때문에 영웅이라도 되고 싶은 겁니까? 서연이 태윤보다 먼저 입을 열었다. 박도진 그만해. 도진이 네가 무슨 말을 해도 난 다시 네 회사에 관심 가질 생각 없어. 도진이 냉소적으로 말했다. 관심을 안 갖는 게 아니라 가질 수 없는 거겠지. 그리고 네가 오늘 어떤 남자 앞에서 불쌍한 척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방식으로 미래링크에 다시 발들일 생각은 하지 마. 그 순간 태윤이 휴대전화를 꺼냈다. 서연은 처음에는 그가 단순히 자리를 정리하려는 줄 알았다. 그러나 화면에 뜬 이름을 본 도진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다. 한성인 베스트먼트 기업전략실장. 도진이 입을 다물었다. 태윤은 통화가 연결되자 인사조차 길게 하지 않았다. 김 실장님, 미래링크건 아직 독점 협상 전이죠. 상대방의 대답을 잠시 들은 그는 담담히 말을 이었다. 좋습니다. 오늘부로 투자 검토 중단하고 인수 검토로 전환하세요. 기존 주주 지분 매각 의사 다시 확인하고 최대 주주 측과 협의 시작하십시오. 도진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잠깐만요. 태윤은 그를 보지도 않았다. 실사 범위도 넓히세요. 창업 초기 자료, 제품 개발, 기록 관리, 귀속 문서 전부 포함하십시오. 도진이 태윤의 손목을 잡으려다 그의 시선과 마주치자 멈췄다. 당신 대체 누구야? 태윤은 통화 중인 휴대전화를 귀에서 조금 떼며 처음으로 이름을 제대로 밝혔다. 강태윤입니다. 도진의 입술이 벌어졌다. 한성그룹의 전략 투자를 실질적으로 이끄는 강태윤 전무. 업계에서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드물었다. 특히 미래링크처럼 대규모 투자를 앞둔 회사라면 더욱 그랬다. 도진이 힘겹게 말했다. 강 전무님, 아까는 제가 몰라 뵙고. 태윤은 그의 사과를 듣지 않았다. 다시 전화에 대고 말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서연은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태윤의 다음 말을 막고 싶었지만 이미 늦었다. 인수가 가능해지면 윤서연 씨에게 경영 참여 선택권을 줄 수 있는 구조부터 검토하세요. 그는 잠깐 멈춘 뒤 도진을 똑바로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다. 박도진 씨 회사 지금 사세요. 그리고 윤서연 씨 앞으로 넘길 준비부터 하십시오. 제 아내가 될 사람에게 주는 첫 번째 선물이니까. 레스토랑 안의 소리가 사라진 듯했다. 서연은 자신이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다. 도진도 마찬가지였다. 그의 표정에는 굴욕보다 먼저 믿을 수 없다는 충격이 떠올랐다. 아내라고요. 그가 거의 숨처럼 중얼거렸다. 태윤은 통화를 끝내고 휴대전화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서연은 참았던 감정을 누르지 못하고 그를 노려봤다. 강태윤 씨,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예요? 필요한 일을 했습니다. 누구에게요? 나한테. 서연의 목소리가 낮아질수록 화는 더 선명해졌다. 제가 회사 하나 사달라고 했어요. 아니면 저 사람 앞에서 제 인생 대신 결정해달라고 부탁했습니까? 태윤의 눈썹이 아주 조금 움직였다. 그는 그녀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예상했지만 이렇게 분노할 줄은 몰랐다. 서현은 웃지도 못한 채 말했다. 그리고 무슨 아내예요?
우리는 오늘 처음 만났어요. 도진이 둘 사이를 바라보며 상황을 이해하려 했지만 이제 그에게 끼어들 자리는 없었다. 태유는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다. 저 사람이 당신을 계속 모욕하게 둘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사요. 그 회사 자체가 문제일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 말에 서현의 표정이 퍼졌다. 조금 전과 다른 종류의 긴장이 눈동자에 번졌다. 무슨 뜻이죠? 태유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도진이 급하게 끼어들었다. 강 전무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미래링크는 모든 권리관계가 깨끗합니다. 초기 개발도 정식 절차를 거쳤고요. 태유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서 실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투자 검토 중이던 걸 갑자기 인수로 바꾸시면 시장에서도 박 이사님이 걱정할 일은 시장이 아니라 자료 아닙니까? 도진의 입이 닫혔다. 태유는 더 이상 그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다. 그는 서현을 바라보며 말했다. 윤서현 씨에게 사과할 부분은 인정합니다. 방금 말은 제가 지나쳤습니다. 서현은 뜻밖의 사과에도 표정을 풀지 않았다. 회사를 사겠다는 것도요.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역시 그렇네요. 서현은 가방을 어깨에 걸었다. 태윤이 그녀를 붙잡지는 않았다. 다만 조용히 말했다. 제가 미래링크를 검토한 건 오늘 처음이 아닙니다. 서현의 발이 멈췄다. 뭐라고요? 3주 전부터 자료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까 그런 질문을 했죠?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서현의 목소리가 싸늘해졌다. 뭘요? 태유는 그녀를 한동안 바라보다 말했다. 초기 자료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던 사람과 오늘 제 앞에 앉아있던 사람이 같은 사람인지 서현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머릿속에서 조금 전 태윤이 던진 질문이 다시 울렸다. 3번째 버전. 이탈 고객 가중치.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실패 기록. 우연히 알 수 있는 정보가 아니었다. 그녀는 태윤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제 이름이 자료에 있었어요. 태윤은 대답하기 전에 아주 짧게 망설였다. 그 망설임이 오히려 서현을 더 불안하게 했다. 직접적인 이름은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대신 같은 작성 습관이 반복됐습니다. 문서 구조, 고객 분류 방식, 테스트 기록, 그리고 일부 오래된 파일에 이니셜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현의 손이 가방끈을 더 세게 움켜쥐었다. 자신이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졌다고 생각했던 흔적이었다. 도진은 뒤에서 다급하게 말했다. 서현아, 저 사람 말 믿지 마. 투자자들은 원래 회사 흔들려고 별짓 다 해. 서현은 천천히 돌아봤다. 이번에는 그의 말에 상처받지 않았다. 대신 아주 오래 묻어두었던 의문이 떠올랐다. 자신은 정말 스스로 떠난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누군가가 자신이 떠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도록 모든 길을 좁혀놓았던 걸까? 그녀가 도진에게 말했다. 내가 만든 첫 번째 고객 분류표 기억나? 도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기억 못하겠지. 넌 한 번도 직접 만든 적 없으니까. 도진의 얼굴이 굳었다. 그 말을 남긴 뒤 서현은 레스토랑을 나섰다. 태유는 곧바로 따라가지 않았다. 창밖으로 서현이 건물 앞에 멈춰서는 모습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사람을 보호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 힘을 쓰는 것이라고 배워왔다. 문제가 생기면 지분을 확보하고 계약을 바꾸고 상대보다 먼저 움직이면 됐다. 오늘도 그는 같은 방식으로 움직였다. 그런데 서현이 자신을 바라보던 눈빛은 감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것은 과거의 누군가에게 자신의 결정권을 빼앗겨 본 사람의 분노였다. 태유는 처음으로 자신이 무엇을 놓쳤는지 어렴풋이 깨달았다. 한편 레스토랑 밖에선 서현은 차가운 유리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도진에게 다시 상처받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머릿속을 지배하는 것은 도진의 조롱이 아니었다. 강태윤이었다. 3주 전부터 미래링크를 조사하고 있었다는 남자, 자신도 잊고 있던 초기 모델을 알고 있던 남자, 그리고 오늘 처음 만난 자신을 향해 아무렇지 않게 미래의 아내라고 선언한 남자.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한 가지 질문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오늘 이 맞선은 정말 우연이었을까? 그녀는 휴대전화를 꺼내 어머니에게 받은 맞선 소개 메시지를 다시 열었다. 강태윤이라는 이름 아래 적힌 회사명이 이제야 눈에 들어왔다. 한성인베스트먼트. 그리고 그 순간 서연은 자신이 방금 빠져나온 자리가 단순한 맞선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확신을 처음으로 느꼈다. 윤서연은 다음날 아침 7시도 되기 전에 휴대전화 진동 소리에 눈을 떴다. 평소라면 무음으로 바꿔두었을 시간이었다. 화면에는 대학 동기 전 직장 동료, 심지어 몇 년 동안 연락이 없던 지인의 메시지까지 쌓여 있었다. 처음에는 무슨 사고라도 난 줄 알았다. 그러나 메시지에 반복되는 단어를 확인한 순간 잠이 완전히 달아났다. 미래링크, 한성인베스트먼트 인수검토. 서연은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경제 기사를 검색했다. 아직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업계 관계자를 인용한 짧은 기사가 이미 올라와 있었다. 한성 측이 미래링크에 대한 기존 투자 검토를 중단하고 지분 인수 가능성을 검토한다는 내용이었다. 기사를 읽던 서연의 표정이 점점 굳었다. 어젯밤 강태윤은 즉흥적으로 분노에 전화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한성 내부에서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다. 더 불쾌한 것은 기사 아래 달린 익명의 업계 댓글이었다. 미래링크 내부 사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 박도진의 경영 능력을 의심하는 말, 그리고 아직 누구도 알 리 없는 창업 초기 권리 분쟁이라는 표현까지 보였다. 서연은 곧바로 태윤에게 전화를 걸었다. 3번의 신호음 뒤 그가 받았다. 윤서연 씨, 이미 깨어있던 목소리였다. 서현은 인사도 생략했다. 지금 어디예요? 회사로 가는 중입니다. 주소 보내세요. 무슨 일인지 먼저 보내세요. 어제 하신 일에 대해 직접 이야기해야 하니까. 태윤은 잠시 침묵하더니 짧게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성인베스트먼트가 입주한 여의도 고층 빌딩은 서연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조용했다. 오전 9시가 되기도 전이었지만 로비에는 정장을 입은 직원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고 안내 데스크 직원은 서연의 이름을 확인하자 별다른 질문 없이 전용 엘리베이터로 안내했다. 그 사실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다. 자신이 올 것을 태윤이 미리 말해두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최상층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있던 태윤은 어젯밤과 똑같이 차분했다. 서연이 문을 열자 그는 노트북을 닫고 일어났다. 커피 드시겠습니까? 필요 없어요. 그럼 물이라도 강태윤 씨. 서연이 말을 끊었다. 제가 어제 분명히 말했죠. 제 인생 대신 결정하지 말라고. 태윤은 변명하지 않고 그녀를 바라봤다. 서현은 휴대전화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기사 화면을 보여줬다. 이게 필요한 일이었습니까? 언론에 흘린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움직이기 시작한 건 사실이잖아요. 네. 너무 쉽게 인정하는 대답에 오히려 서연의 화가 치밀었다. 왜요? 어제 박도진이 저를 무시해서요. 그래서 화가 나서 회사 하나 사겠다고요. 태윤은 천천히 의자에 다시 앉았다. 감정적인 판단이 전혀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그럼 더 최악이네요. 하지만 인수검토는 어제 처음 나온 생각이 아닙니다. 서연이 그를 노려봤다. 태윤은 테이블 위에 얇은 서류철 하나를 올려놓았다. 미래링크는 3주 전부터 한성의 전략 투자 후보였습니다. 투자 검토 과정에서 몇 가지 이상한 점이 발견됐고요. 서현은 서류를 보지 않았다. 이상한 점이 뭔데요? 초기 제품 개발 기여자 기록이 시기별로 다릅니다. 처음 작성된 내부 문서와 현재 투자 설명 자료에 작성자 표기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서연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태윤은 그녀가 앉을 때까지 기다렸다. 결국 서연은 의자를 끌어당겼지만 서류철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태윤이 계속 말했다. 지금 공개된 회사 연역에는 박도진 이사와 2명의 공동 창업자만 나옵니다. 그런데 초기 테스트 서버 기록에는 다른 작성 패턴이 반복됩니다. 동일한 고객 분류 기준, 같은 문서 작성 방식, 그리고 몇몇 파일에 남은 YSH라는 이니셜. 그게 저라는 보장은 없죠. 맞습니다.
태유는 즉시 인정했다. 그래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서현은 그의 대답에서 함정을 찾으려 했지만 태유는 놀라울 정도로 단정했다. 그는 자신이 이미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그 점이 서현을 더 혼란스럽게 했다. 그러니까 어제 그 질문도 확인하려고 한 거군요. 네. 그리고 제가 맞으면요. 태유는 잠시 생각한 뒤 말했다. 투자 여부와 별개로 권리 귀속 문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성이 돈을 넣는 회사에 나중에 분쟁이 생길 가능성을 두고 볼 수는 없으니까요. 서현은 차갑게 웃었다. 결국 회사 때문에 저를 조사한 거네요. 정확히는 회사 자료를 조사하다가 윤서연 씨의 흔적을 발견한 겁니다. 그 차이가 저한테 중요한지 모르겠네요. 태유는 그 말을 듣고도 얼굴을 찌푸리지 않았다. 대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제 맞선 상대가 윤서연 씨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저도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연은 그제야 서류처를 열었다. 첫 장에는 미래링크 투자 검토 계유가 있었고 그 아래 낯익은 도표가 보였다. 고객 행동 주기별 이탈 위험도를 나눈 오래된 표였다. 선 하나, 숫자 배열 하나까지 기억하고 있었다. 자신이 만들었던 것이었다. 그날 오후 미래링크에서는 예정에 없던 긴급 임원회의가 열렸다. 박도진은 회의실 문이 닫히자마자 테이블 위에 휴대전화를 내던졌다. 한성이 투자에서 인수로 방향을 바꾼 이유부터 알아내세요. 재무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공식적으로는 아직 검토 단계입니다. 다만 기존 주주 몇 곳에 지분 매각 가능성을 문의했다는 건 확인됐습니다. 누가 답했는데요. 초기 재무적 투자자 한 곳이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도진은 이를 악물었다. 상황은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미래링크의 최대 주주가 아니었다. 아버지의 자금과 초기 투자자들의 돈으로 지분이 여러 곳에 나뉘어 있었고 자신은 경영권을 장악했다고 믿었을 뿐이었다. 다음 투자 유치가 성공하면 우호 지분을 확보해 대표 자리에 오를 계획이었다. 그런데 한성이 인수를 추진한다면 그 계획 전체가 흔들릴 수 있었다. 무엇보다 불안한 것은 어젯밤 강태윤이 했던 말이었다. 초기 자료 제품 개발 기록 권리 귀속 문서. 도진은 회의가 끝난 뒤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오래된 파일 목록을 열었다. 3년 전 자료 대부분은 이미 정리되어 있었다. 서현의 이름은 공식 문서에서 거의 사라진 상태였다.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고 수없이 스스로에게 말해왔다. 당시 그녀가 직접 서명한 계약도 있었고 핵심 자료 상당수는 법인 설립 전에 함께 만든 것이었다. 그런데 바로 그 지점이 도진을 불안하게 했다. 함께 만들었다는 사실 자체였다. 그는 비서에게 말했다. 윤서현, 요즘 어디서 일하는지 다시 알아봐요. 비서가 머뭇거리며 물었다. 예전에 조사했던 자료 말씀이십니까? 도진은 날카롭게 고개를 들었다. 그 말 밖에서 절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제 레스토랑에 있었던 직원들 입단속시키고요. 같은 시간 서현은 한성 회의실에서 혼자 남아 초기 자료를 넘기고 있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잊었다고 믿었던 시간이 살아났다. 추천 모델 첫 번째, 버전의 561호, 새벽 2시에 수정된 고객 행동 데이터 테스트 실패 원인을 손으로 적은 스캔본. 몇몇 페이지에는 자신의 이름이 없었다. 대신 작성자 칸이 비어 있거나 팀 공용 계정으로 되어 있었다. 과거의 서현은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도진과 함께 만드는 회사였으니까 자신의 이름이 없어도 괜찮다고 믿었다.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믿음이었는지 지금은 알았다. 태윤이 다시 회의실에 들어왔을 때 서현은 한 페이지를 오래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맞은편에 앉으며 물었다. 기억나는 자료입니까? 네. 서현은 페이지를 돌려 보여줬다. 이 표는 제가 만들었어요. 초기에 사용하던 고객군 기준이고 이 숫자도 제가 직접 수정했어요. 증명할 수 있습니까? 서현의 표정이 굳었다. 저를 의심하는 거예요. 아니요. 태유는 고개를 저었다. 윤서연 씨가 기억하는 것과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건 별개의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차갑지만 옳았다.
서연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증명 못할 수도 있어요. 그때는 대부분 개인 노트북으로 일했고 자료를 도진에게 보내면 그 사람이 회사 계정으로 다시 정리했으니까. 태유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말했다. 그럼 지금부터 찾아야죠. 같이요.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서연은 곧바로 고개를 저었다. 싫어요. 이유를 물어봐도 됩니까? 나중에 또 당신이 다 해결했다고 말하게 될까 봐요. 태윤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미세한 당황이 스쳤다. 서연은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서류를 덮으며 말했다. 강태윤 씨는 어제 저를 도와줬다고 생각하죠. 도움을 주려고 한 건 맞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서연은 한 글자씩 힘주어 말했다. 저는 회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제 이름을 되찾고 싶은 거예요. 태윤의 시선이 그녀에게 고정되었다. 서현은 계속했다. 박도진이 잘못했다면 그 사람이 가진 걸 뺏어서 저한테 주는 게 해결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내가 뭘 했는지 알아야 해요. 내가 정말 그 회사의 시작에 있었는지, 어떤 걸 만들었는지, 왜 사라졌는지, 그걸 증명하지 못한 채 당신이 회사를 사서 내 앞으로 넘기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녀는 씁쓸하게 웃었다. 사람들은 내가 강태윤이라는 남자를 잘 만나서 회사 하나 얻었다고 하겠죠. 결국 또 똑같아요. 내가 한 일은 없어지고 남자 이름만 남는 거예요. 그제야 태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자신의 제안이 서연에게 왜 모욕처럼 들렸는지 처음으로 정확히 이해한 표정이었다. 잠시 후 그는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었다. 그 부분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서연은 예상하지 못한 말에 눈을 깜빡였다. 태윤은 담담하게 덧붙였다. 어제 그 자리에서 제가 너무 쉽게 결정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게 뭔지 묻지도 않았고요. 이렇게 빨리 인정하면 제가 화낼 타이밍을 놓치잖아요. 서연이 무심코 내뱉은 말에 태윤의 입가가 아주 조금 움직였다. 웃음이라고 부르기에는 희미했지만 분명 이전과는 다른 표정이었다. 그때 서연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박도진이었다. 그녀는 화면을 내려다보다 전화를 끊었다. 곧바로 다시 전화가 왔다. 또 끊었다. 세 번째 전화까지 이어지자 태윤이 물었다. 받지 않을 겁니까? 받으면 뻔해요. 그래도 무슨 말을 하는지는 들어둘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연이 쳐다보자 태윤은 덧붙였다. 증거를 모으라는 뜻이 아니라 상대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알아야 하니까요. 서연은 잠시 고민한 뒤 통화 버튼을 눌렀다. 왜? 도진의 목소리는 처음부터 날이 서 있었다. 너 지금 강태윤이랑 같이 있지? 그게 왜 궁금한데 네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알아야 할 거 아니야. 내가 뭘 말했다고 생각해? 도진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옛날 일 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지 마. 너도 그때 조건 다 알고 나간 거잖아. 서연의 손끝이 차가워졌다. 조건? 우리가 법인 만들 때 네가 정식 공동 창업자로 들어오지 않기로 한 거 네가 동의했잖아. 내가 동의한 건 내 아버지가 투자 조건 정리할 때 임시로 계약 구조를 바꾸는 거였어. 내 이름을 회사 역사에서 지우는데 동의한 적 없어. 도진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서연아, 네가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너만 우스워져. 지금 투자업계에 네가 뭘 하고 다니는지 퍼지면 다시 취업하기 쉬울 것 같아. 그 말이 끝난 순간 서연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다. 예전 같았으면 겁이 났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상할 정도로 마음이 차분해졌다. 협박하는 거야. 경고하는 거야. 너한테도 좋을 게 없으니까. 서연은 짧게 말했다. 그럼 잘 들었어. 그럼 이는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태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연은 휴대전화를 내려놓은 뒤 한동안 창밖을 바라봤다. 여의도의 건물들이 유리창 너머로 길게 이어져 있었다. 그녀는 도진이 한마지막 말을 곱씹었다. 취업하기 어려워질 거라는 경고. 과거에도 비슷한 말을 들은 적이 있었다. 그때는 겁이 나서 싸우지 않았다. 스타트업 업계는 좁고 도진의 가족은 투자자들과 연결되어 있었다. 자신이 문제를 제기하면 실패한 연인이 감정적으로 보복한다는 말을 들을까 두려웠다.
그래서 떠났다. 떠나면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시간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았다. 자신이 입을 닫은 동안 도지는 성공한 창업자가 되었고 그녀는 경력의 중요한 몇 년을 설명할 때마다 말을 흐려야 했다. 서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태윤이 물었다. 어디 가려고 합니까? 미래링크요. 밭든 지금 가면 박도진 씨가 알아요. 서연은 그를 바라봤다. 그래서 가는 거예요. 무엇을 하려고요? 그녀는 잠시 생각한 뒤 말했다. 당신 회사가 정말 인수를 검토한다면 외부에서 제품을 평가할 사람이 필요하겠죠. 태윤의 눈빛이 변했다. 네, 제가 하겠습니다. 조건이 있습니까? 있어요. 저는 당신 사람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독립된 평가자로 들어갈 겁니다. 제 과거를 확인하는 일과 인수 판단은 분리하고요. 그리고 제가 원하지 않는 자료는 제 이름으로 언론에 흘리지 마세요. 태윤은 망설이지 않았다. 받겠습니다. 이틀 뒤 미래링크 사무실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감돌았다. 한성 측 실사팀이 방문한다는 소식 때문이었다. 직원들은 누가 회사를 떠날지, 경영진이 교체될지, 박도진이 대표로 승진할 계획이 무산되는 건 아닌지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렸다. 오전 11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한성인베스트먼트 실사팀이 들어왔다. 징종구, 공구, 가장 앞에는 태윤이 아니라 기업전략실 김 실장이 있었다. 그리고 그의 뒤를 따라 윤서연이 걸어 들어왔다. 서연은 검은 정장에 노트북 하나만 들고 있었다. 직원들 사이에서 순간적인 정적이 흘렀다. 몇몇 오래된 직원들은 그녀를 알아봤고 모르는 직원들은 서로 눈치를 봤다. 박도진은 회의실 앞에 서 있다가 그녀를 보자 굳었다. 너 여기 왜 왔어? 서연은 그에게 대답하지 않고 김 실장에게서 출입증을 건네받았다. 김 실장이 공식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윤서연 전문가는 초기 제품 구조 및 고객 데이터 모델 검토를 담당합니다. 회사 측에서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자료 제공 부탁드립니다. 도지는 어이가 없다는 듯 웃었다. 전문가요. 이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우리 제품을 평가합니까? 서연이 그제야 그를 바라봤다. 네가 어제 말했잖아. 내가 미래링크 직원이었던 적도 없다고. 그녀는 출입증을 목에 걸며 차분하게 덧붙였다. 그러니까 오늘은 외부 전문가로 왔어. 회의실 안으로 들어가기 직전 도진이 그녀의 팔을 붙잡지는 못하고 한 걸음 뒤에서 낮게 말했다. 윤서연, 후회하지 마. 서연은 돌아서지 않은 채 멈췄다. 예전에는 이미 많이 했어. 뭐, 너 믿었던 거. 그녀는 그제야 고개를 돌렸다. 그걸로 충분해. 도진의 얼굴이 굳었다. 서연은 더 이상 말을 섞지 않고 회의실로 들어갔다. 테이블 위에는 미래링크가 제출한 제품 개발 연혁과 초기 자료 목록이 준비되어 있었다. 그녀는 첫 번째 파일을 열었다. 현재 공식 기록상 최초 설계자는 박도진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세 번째 페이지 아래쪽에 아주 작은 파일명이 보였다. YSH, SEGMN 테스트, V3. 서연은 손을 멈췄다. 그것은 자신의 이름 이니셜과 당시 자신이 사용하던 파일명 규칙이었다. 누군가는 내용은 옮겼지만 원본 파일명을 완전히 지우지 못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서연은 그 파일을 바로 열지 않았다. 대신 옆에 앉은 김 실장에게 말했다. 이 자료의 최초 생성 시점과 수정 이력부터 확인해 주세요. 원본 서버에 남아있는 기록이 있는지도요. 문 밖에서 그 말을 들은 도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지는 것을 그녀는 보지 못했다. 하지만 그 순간 새해 동안 다른 사람의 이름 아래 묻혀있던 자신의 흔적이 처음으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미래링크의 초기 서버 기록을 확인하는 데는 예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다. 법인 설립 전 사용하던 외부 테스트 서버가 이미 폐쇄되었고 이후 회사 내부 서버로 옮겨진 자료 중 상당수는 생성자 정보가 일괄 수정되어 있었다. 서현은 이틀 동안 회의실과
개발팀 사이를 오가며 오래된 파일을 하나씩 대조했다. YSH라는 이니셜이 남은 파일은 분명 존재했지만 그것만으로 자신이 핵심 설계자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기에는 부족했다. 박도진은 그 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사흘째 아침, 그는 실사팀 전체가 모인 회의에서 두꺼운 출력물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저희도 더 이상 근거 없는 의혹이 회사 가치를 훼손하게 둘 수 없습니다. 김 실장이 문서를 넘기자 도진은 서현 쪽을 바라보며 말했다. 여기 윤서현 씨가 저한테 직접 보낸 이메일들이 있습니다. 당시 자료를 자발적으로 공유했고 회사 설립 이후에는 자신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한 내용도 있습니다. 회의실 안의 시선이 서현에게 쏠렸다. 화면에 띄워진 이메일 제목들은 모두 익숙했다. 고객 분류표, 수정본 추천 모델, 테스트 결과, 투자자 미팅용 초안. 발신자는 윤서현, 수신자는 박도진. 몇몇 메일 마지막에는 그녀가 직접 쓴 문장까지 남아 있었다. 필요한 건 다 써도 돼. 나중에 정리하면 되니까. 과거의 자신이 너무 쉽게 남긴 한 줄이었다. 도진은 차분한 얼굴로 말했다. 누가 누구 걸 훔쳤다는 식으로 말하기엔 자료가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서연은 이메일을 바라보며 입 안쪽을 세게 깨물었다. 도진이 거짓 문서를 만든 것은 아니었다. 그 점이 더 잔인했다. 모든 메일은 진짜였다. 자신이 보냈고 자신이 썼다. 당시에는 둘이 같은 팀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소유권 같은 단어를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다. 도진은 그 믿음을 지금 방패로 사용하고 있었다. 개발팀 이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윤 전문가님께서 실제로 설계에 참여하신 부분은 확인해야겠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당시 자료 공유가 합의된 협업이었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서현은 바로 반박하지 못했다. 맞는 말이었다. 누군가의 기억과 법적으로 남은 기록은 다르게 움직였다. 그때 도진이 덧붙였다. 그리고 서연이가 회사를 떠난 건 누가 내쫓아서가 아닙니다. 본인이 그만두겠다고 했어요. 서연이 눈을 들었다. 왜 그만뒀는지는 말 안 하네. 개인적인 감정까지 여기서 설명해야 해. 내 권한이 하나씩 사라지고 회의에서 빠지고 내가 만든 자료가 네 이름으로 발표되기 시작했기 때문이야. 도진은 한숨을 쉬었다. 또 그 얘기네. 스타트업이 커지면 역할이 바뀌는 건 당연해. 넌 그걸 못 견딘 거고. 그의 말은 충분히 그럴듯했다. 그래서 더 위험했다. 서연은 그 순간 처음으로 깨달았다. 자신이 되찾아야 할 것은 단순한 파일 몇 개가 아니었다.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하나의 흐름이었다. 자신이 무엇을 만들었고 언제부터 배제되었으며 그 과정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흐름. 회의가 끝난 뒤 서연은 빈 휴게실 창가에 서 있었다. 손에 든 종이컵의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다. 문이 열리고 태윤이 들어왔지만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다. 태윤은 일정 거리를 둔 채 멈췄다. 괜찮습니까? 서연이 웃음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질문 싫어하는 거 아시죠? 그럼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다. 제가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요. 태윤은 쉽게 위로하지 않았다. 대신 낮게 말했다. 오늘 나온 이메일은 불리합니다. 하지만 끝은 아닙니다. 내가 보낸 메일이니까 부정도 못해요. 부정할 필요 없습니다. 서연이 돌아봤다. 태윤은 테이블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자료를 공유했다는 사실과 기여가 사라져도 된다는 건 같은 말이 아닙니다. 다만 그 사이를 연결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서연은 그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 한쪽이 무너지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당신은 쉽겠죠. 이런 건 다 숫자랑 문서로 보면 되니까. 태윤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다. 쉽지 않습니다. 적어도 당신 이름은 누가 지워본 적 없잖아요. 그 말이 떨어지고 나서야 서연은 자신이 지나쳤다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태윤은 화내지 않았다. 잠시 후 그는 조용히 말했다. 제 이름은 지워진 적 없지만 제 어머니 이름이 회사에서 지워지는 건 봤습니다. 서현의 눈빛이 흔들렸다.
태윤은 처음으로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꺼냈다. 한성그룹이 세대 교체를 준비하던 시기, 그의 어머니는 계열사 경영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다. 하지만 집안 내부 분쟁이 시작되자 어느 순간 모든 의사결정에서 배제되었고 몇 년 뒤에는 대외적으로 경영에 관심이 없던 사람처럼 정리되었다. 태윤은 어린 시절 어머니가 집에서 수십 장의 회의 자료를 찢어버리던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때 아버지가 저한테 말했습니다. 충분한 지분을 갖고 있으면 아무도 내 이름을 지우지 못한다고. 태윤은 쓴 웃음을 지었다. 아마 제가 어제 회사부터 사겠다고 한 이유도 거기서 시작됐을 겁니다. 뺏기기 전에 먼저 가져야 한다고 배웠으니까. 서현은 종이컵을 내려놓았다. 처음으로 강태윤이라는 사람의 행동이 단순한 오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힘을 쓰는 것이 사랑이나 보호의 언어라고 믿도록 자란 사람이었다. 서현이 말했다. 그래도 남의 선택을 대신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알고 있습니다. 정말요. 태윤은 잠시 그녀를 보다가 대답했다. 배우는 중입니다. 그 말에 서현의 굳은 표정이 아주 조금 풀렸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태윤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그는 화면을 확인하고 밖으로 나갔다. 서현은 무심코 테이블 위에 남은 그의 노트북 화면을 바라봤다. 자동 잠금 직전 잠깐 떠있던 문서 제목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미래링크 사전 리스크 검토. 작성일은 맞선 날보다 19일 전이었다. 그리고 문서 미리 보기 첫 줄에는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윤서연 관련 초기 기여 가능성 확인 필요. 서연의 가슴이 서늘하게 내려앉았다. 태윤이 돌아왔을 때 그녀는 이미 노트북을 보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강태윤 씨, 태윤이 걸음을 멈췄다. 왜요? 나에 대해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요? 태윤은 질문의 의미를 즉시 알아차린 듯했다. 그의 시선이 잠깐 노트북으로 향했다가 다시 돌아왔다. 미래링크 자료에서 이름을 본 건 맞선 전입니다. 이름만요. 초기 개발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럼 어제 처음 봤을 때도 이미 알고 있었네요. 윤서현이라는 사람이 맞선 상대라는 건 당일에 알았습니다. 서현은 웃었다. 화가 날 때 나오는 아주 짧고 메마른 웃음이었다. 그걸 지금 믿으라고요. 사실입니다. 그럼 왜 처음 만났을 때 아무 말도 안 했죠? 확신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떠봤군요. 그 세 번째 버전 질문으로 태윤은 부정하지 않았다. 네. 그 한 글자가 서현의 마음을 무너뜨렸다. 며칠 동안 자신이 조금씩 믿으려 했던 모든 장면이 다른 의미로 바뀌었다. 맞선 자리에서 보여준 관심 도진을 향한 질문, 자신을 실사팀에 넣은 결정, 혹시 처음부터 자신은 사람이 아니라 투자 위험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원이었던 걸까? 서연이 낮게 물었다. 그날 나를 만나러 온 겁니까? 아니면 미래링크를 만나러 온 겁니까? 태윤의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그건 다릅니다. 뭐가 달라요? 맞선은 개인적인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당신 머릿속에는 이미 내 이름이 들어있는 리스크 보고서가 있었잖아요. 윤서연 씨가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당신은 처음부터 나를 확인 대상으로 봤어요. 내가 뭘 기억하는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맞다는 걸 알자마자 회사를 사겠다고 했고요. 태윤이 한 걸음 다가왔다. 그건 당신을 이용하려던 게 아닙니다. 그럼 왜 말하지 않았죠? 말하면 당신이 그 자리에서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숨겼어요. 서연은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박도진도 늘 그렇게 말했어요. 나를 위해서였다고. 내가 알면 상처받을까봐, 내가 감당 못할까봐 회사가 먼저라서. 결국 다 자기들이 판단하고 나중에 나한테 알려줬죠. 태윤의 얼굴이 굳었다. 그 비교가 얼마나 아픈지 서현도 알았다. 하지만 거두지 않았다.
저한테 필요한 건 보호자가 아니에요. 적어도 제 이야기에 관한 건 제가 먼저 알아야 해요. 태유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말했다. 맞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과는 서연에게 닿지 않았다. 너무 늦었다는 감정이 먼저 올라왔다. 그날 오후 서연은 실사팀에서 빠지겠다고 통보했다. 김 실장이 놀라 이유를 물었지만 그녀는 개인 사정이라고만 말했다. 태유는 붙잡지 않았다. 그것이 오히려 더 서운하게 느껴졌지만 서현은 그런 감정까지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미래링크 건물을 나서는 순간 도진이 지하 주차장까지 따라왔다. 역시 오래 못 버티네. 서현은 무시하고 걸었다. 도진은 뒤에서 말했다. 강태윤도 결국 널 이용한 거지. 투자자들이 왜 너 같은 사람을 갑자기 전문가로 세웠겠어. 서현이 멈췄다. 도진은 그녀의 침묵을 승리로 착각했다. 내가 말했잖아. 세상은 감정으로 안 굴러간다고. 너한테 필요한 건 인정이 아니라 현실 감각이야. 서연은 천천히 돌아섰다. 네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이제 알 것 같아. 도진의 눈썹이 움직였다. 뭔데 내가 화내는 게 아니야. 서연은 차갑게 말했다. 내가 다시 기억하는 거. 도진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그 반응은 짧았지만 서연은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세 번째 버전 실패한 날 기억나? 우리 회사도 없었고 법인도 없었어. 외부 테스트 서버에 올렸다가 새벽에 다시 내렸지. 도진이 대답하지 않았다. 그때 내 노트북 용량 없다고 해서 내가 직접 서버 비용 냈어. 도진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서연은 더 묻지 않고 돌아섰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오래된 장면 하나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작은 공유 오피스, 고장, 난 충전기, 새벽 3시, 그리고 결제, 문자.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오래된 이메일 계정을 뒤졌다. 수천 개의 메일을 검색했지만 테스트 서버 관련 내용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당시 사용하던 서비스 이름조차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다. 그녀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예전 휴대전화 2대를 꺼냈다. 하나는 화면이 깨져 있었고 다른 하나는 전원이 들어오지 않았다. 충전기를 연결해 한참을 기다린 끝에 오래된 기기가 켜졌다. 메시지와 사진을 하나씩 넘기던 서연의 손이 멈췄다. 3년 전 늦은 밤 카드 승인 문자였다. 해외 결제 클라우드 테스트 서비스 이용료. 그 아래에는 당시 자신이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도 남아 있었다. 도진 노트북 또 말썽이라 내 계정으로 서버 열었어. 테스트 끝나면 닫아야지. 서현은 숨을 죽였다. 내 계정. 회사 공용 계정이 아니었다. 법인 설립 전 자신이 개인 이메일로 만든 테스트 서버였다. 폐쇄되었더라도 서비스 업체의 계정 사용 기록이나 백업 정보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었다. 그녀는 즉시 노트북을 켜고 기억나는 서비스 이름을 하나씩 검색했다. 오래된 비밀번호는 맞지 않았지만 계정 복구 화면에 익숙한 이메일 주소가 나타났다.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새해 동안 모두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원본이 어쩌면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을지도 몰랐다. 그 시각 태유는 한성 본사 자신의 사무실에 홀로 남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서연이 실사팀 사임 의사를 밝힌 문서가 놓여 있었다. 그는 서명란을 오래 바라보다 펜을 내려놓았다. 평소 같았으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을 붙였을 것이다. 오래된 서버를 찾고 계약서를 검토하고 서현이 모르는 사이 필요한 자료를 전부 모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 순간 휴게실에서 들었던 말이 떠올랐다. 적어도 제 이야기에 관한 건 제가 먼저 알아야 해요. 태유는 결국 아무에게도 추가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 대신 휴대전화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전화에 사과하고 싶었지만 그것조차 자신의 불안을 덜기 위한 행동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편 집에서 계정 복구를 시도하던 서연의 화면에 짧은 안내 문구가 떴다. 장기 미사용 계정, 일부 백업 데이터 보존 가능, 본인 확인 후 요청 가능.
서현은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 손가락을 키보드 위에 올렸다. 이번에는 누군가가 대신 찾아주는 증거가 아니었다. 자신이 과거에 만들어 두었던 흔적이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녀는 도진과 싸워 이길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보다 더 중요한 감정을 느꼈다. 자신이 기억한 것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었다. 윤서연이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로부터 첫 답변을 받은 것은 계정 복구를 신청한 다음 날 오후였다. 오래된 계정이라 모든 데이터가 보존된 것은 아니지만 결제 이력과 접속 기록 일부, 백업 이미지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서현은 메일을 3번이나 읽었다. 손이 떨렸다. 기쁜 마음보다 두려움이 먼저 들었다. 만약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반대로 모든 것이 남아있다면 자신은 정말 과거와 정면으로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그녀는 본인 확인 절차를 마치고 법인 설립 전 사용했던 서버의 계정 기록과 저장 가능 자료를 요청했다. 며칠 뒤 전달받은 목록에는 익숙한 이름들이 있었다. Segment, Test, Vumvdois Vitrage, 그리고 고객 행동 기간을 나누어 다시 만든 4번째 버전까지. 생성 계정은 자신의 개인 이메일이었다. 최초 업로드 시각은 미래링크 법인 설립보다 넉 달 빨랐다. 서현은 숨을 깊게 들이마신 뒤 원본 파일 하나를 열었다. 화면 오른쪽 아래에 자신이 적어둔 메모가 남아 있었다. 장기 고객 이탈률 상승, 가중치 재설계 필요, 도진에게 공유 전 원본 보관. 아주 평범한 작업 메모였다. 그러나 그 한 줄을 보는 순간 눈앞이 흐려졌다. 새해 동안 누군가에게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설명하려고 애쓰면서도 정작 자신조차 기억을 의심했던 시간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녀는 눈물을 닦지 않았다. 한참 후 노트북을 닫으며 아주 작게 말했다. 있었네. 내가 정말 있었어. 서연은 곧바로 태윤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이번만큼은 모든 순서를 자신이 정하고 싶었다. 먼저 클라우드 업체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자료 범위를 확인했고, 당시 테스트에 참여했던 외부 업체 2곳에 자신이 직접 연락했다. 한 곳은 오래전 거래 기록을 보관하고 있었고, 다른 한 곳에는 서연의 개인 이메일로 전달된 테스트 요청서가 남아 있었다. 결정적인 한 장의 문서가 모든 걸 해결해주는 상황은 아니었다. 하지만 조각들이 모이자 시간의 흐름이 만들어졌다. 법인 설립 전 서연이 자신의 계정으로 첫 모델을 만들었다. 테스트 업체와 직접 소통했다. 박도진에게 수정본을 전달했다. 법인이 만들어진 직후 파일은 회사 서버로 이동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작성자 표기가 팀 계정으로 바뀌었다. 이후 투자 설명 자료에서는 제품의 초기 설계자가 박도진으로 정리되었다. 서현은 그 흐름을 표로 만들며 몇 번이나 문장을 고쳤다. 자신에게 유리하게 과장하고 싶지 않았다. 도진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었다. 그는 투자자를 만났고 영업을 했고 법인 설립 과정에서 자금을 끌어왔다. 그 역시 미래링크를 키운 사람이었다. 문제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기여를 지운 일이었다. 서연은 마지막 페이지에 한 문장을 적었다. 나는 박도진의 성공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다. 그 성공을 만드는 과정에서 사라진 내 이름을 되찾으려는 것이다. 문장을 바라보던 그녀는 그제야 태윤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내일 오전 시간 되세요. 이번에는 제가 원하는 걸 말씀드릴게요. 태윤은 약속 시간보다 먼저 와 있었다. 여의도의 작은 회의실에는 직원도 비서도 없었다. 서연이 들어가자 그는 일어나면서도 먼저 무엇을 제안하지 않았다. 말씀하세요. 그 한마디에 서연은 잠시 그를 바라봤다. 예전 같았으면 태윤은 자신이 조사한 자료부터 꺼냈을 것이다. 이제 그는 기다리고 있었다. 서연은 노트북을 열어 클라우드 서버 기록과 외부 테스트 업체 자료를 보여줬다. 태윤은 문서를 빠르게 읽다가 4번째 페이지에서 손을 멈췄다. 이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전부는 아니에요. 알고 있습니다. 회사 내부 기록이 필요해요. 제가 나간 직전 몇 달 동안 작성자 이름과 접근 권한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봐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그 자료를 직접 볼 권한은 없어요. 태윤이 물었다. 한성 실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 중 허용되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걸 원합니까?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볼 수 있는 것만 보여주세요. 더 찾아내기 위해 뒤에서 사람 붙이지 말고요. 태윤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말했다. 알겠습니다. 서연은 조금 놀란 표정으로 되물었다. 그게 끝이에요. 이번에는 먼저 허락을 받으라고 하셨으니까요. 서연의 입가가 자신도 모르게 조금 풀렸다. 그러나 태윤은 웃지 않았다. 대신 아주 진지하게 물었다. 그 다음에는 제가 뭘 해드리면 됩니까? 그 질문은 며칠 전에 강태윤에게서는 나오지 않았을 질문이었다. 서연은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다. 내 옆에 있어주세요. 앞에는 서지 말고. 한성의 추가 실사에서 확보된 자료는 서연의 기억과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부분도 있었지만 예상보다 더 복잡했다. 서연이 미래링크를 떠나기 석 달 전 박도진의 부친 측에서 파견된 경영관리 담당자가 개발 문서 접근 권한을 재정리했다. 그 과정에서 서연의 개인 계정 권한이 축소되었고 핵심 파일 상당수가 공용 계정으로 이전되었다. 그것만으로 불법적인 축출을 증명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이후였다. 한성 실사팀이 확인한 투자 설명 자료 초안에는 처음부터 박도진 단독 설계라는 표현이 없었다. 초기 초안에는 제품 기획 및 모델 설계에 윤서연 참여라고 적혀 있었다. 몇 차례 수정이 반복되면서 문장은 핵심 초기팀 참여로 줄어들었고 최종본에서는 아예 사라졌다. 수정 권한을 사용한 계정은 박도진과 당시 경영관리 담당자 둘뿐이었다. 서연은 화면을 바라보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태윤이 옆에서 조심스럽게 물었다. 계속 보시겠습니까? 서연은 눈을 감았다가 떴다. 네. 마지막 자료는 그녀가 회사를 떠나기 일주일 전 열린 내부 회의 기록이었다. 참석자 명단에서 서현의 이름은 빠져 있었지만 안건에는 초기 제품 기여자 정리라는 문구가 있었다. 회의 이후 회사 소개 자료에서 그녀의 이름이 사라졌다. 이제 흐름은 분명했다. 누군가가 한 번에 그녀를 지운 것이 아니었다. 회의에서 빼고 권한을 줄이고 표현을 바꾸고 결국 기록에서 없애는 일이 몇 달에 걸쳐 진행된 것이었다. 그래서 당시의 서연은 자신이 밀려나고 있다는 사실을 끝까지 명확히 이해하지 못했다. 박도진은 한성이 최종 투자위원회 전에 특별 검토 회의를 연다는 소식을 듣고 먼저 움직였다. 그는 서연에게 직접 만나자고 연락했다. 장소는 미래링크 건물 옥상 휴게 공간이었다. 서연은 거절하려 했지만 마지막으로 그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었다. 도진은 그녀를 보자 곧장 말했다. 여기까지 해야겠어. 서연은 대답 대신 물었다. 왜 내 이름을 지웠어? 또 시작이네. 아니, 이제 자료가 있어. 그 말에 도진의 표정이 굳었다. 서현은 클라우드 원본이나 내부 문서의 세부 내용까지 말하지 않았다. 단지 자신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만 분명히 했다. 처음에는 내 이름이 투자 자료에 있었어. 그런데 조금씩 없어졌지. 내가 빠진 회의에서 기여자 정리까지 했고 도진은 시선을 피했다. 그때 회사가 커지고 있었어. 투자자들이 책임 구조를 단순하게 하길 원했어. 그래서 나를 없앴어. 네가 공동 창업자로 남으면 일이 복잡해졌어. 무슨 일이? 도진이 한참 침묵하다 결국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다. 내가 대표가 될 수가 없었어. 서연의 눈빛이 멈췄다. 도진은 쌓아두었던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투자자들이 제품 질문만 나오면 너를 찾았어. 개발팀도 네 말부터 들었고 심지어 아버지도 술 먹고 나한테 네가 나보다 사업 감각이 낫다고 했어. 내가 투자자를 데려오고 돈을 구해와도 마지막에는 전부 윤서연이 만든 회사라는 말만 남았다고.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바라봤다. 그래서 한 번쯤은 내 이름으로 해보고 싶었어. 내 이름을 지워서
도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어떤 자백보다 분명했다. 서현은 화를 내지 않았다. 오히려 이상할 만큼 마음이 차분해졌다. 새해 동안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 이제야 이해되었다. 도진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었다. 어쩌면 처음에는 정말 사랑했을지도 몰랐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의 능력을 자랑스러워하기보다 자신의 열등감을 확인하는 증거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순간 관계는 이미 망가지고 있었다. 서현이 조용히 말했다. 난 네 성공을 뺏으려고 한 적 없어. 도진이 씁쓸하게 웃었다. 지금은 뺏으려 하잖아. 아니,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난 네가 한 일까지 인정할 거야. 네가 투자자를 만났고 회사를 키웠고 영업을 했다는 것도 말할 거야. 도진의 얼굴에 당황이 번졌다. 그런데 내가 한 것도 말할 거야. 그게 그렇게 무서웠어. 도진은 한동안 입을 열지 못하다 낮게 말했다. 넌 모르겠지. 평생 누구 아들이라는 말 듣고 살다가 겨우 내 이름으로 인정받을 기회가 왔는데 또 내 뒤에서는 기분이 어떤지. 서현은 그제야 그의 욕망이 단순한 악의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이해가 용서를 의미하지는 않았다. 그럼 내 이름을 만들었어야지. 내 이름을 지우는 게 아니라. 그녀는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번에는 내가 도망가지 않을 거야, 도진아. 도진이 그녀의 등을 향해 물었다. 강태윤이 뒤에 있어서 서현은 걸음을 멈췄다가 고개만 돌렸다. 아니, 이번에는 내가 내 뒤에 있으니까. 마누라미는 특별검토 회의 날 미래링크 주요 주주들과 한성 측 투자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박도진은 마지막까지 기존 계약과 서현의 자발적인 자료 공유를 근거로 자신에게 법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서현은 그 부분부터 인정했다. 제가 박도진 이사에게 자료를 공유한 것은 사실입니다. 당시 저희는 같은 프로젝트를 만들고 있었고 저는 그를 신뢰했습니다. 회의실에 작게 술렁임이 일었다. 그녀는 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화면에는 시간순 자료만 띄웠다. 개인 계정에서 생성된 최초 모델 외부 테스트 업체와 주고받은 기록법인 설립, 전 서버 생성 시각 미래링크로 이전된 뒤에 파일 변경 내역 투자 설명 자료 초안에서 자신의 이름이 점차 삭제된 과정. 마지막으로 서현은 초기 모델을 직접 설명했다. 왜 세 번째 버전이 실패했고 왜 네 번째 버전에서 고객 행동 기간을 분리했는지 수치와 실패 이유까지 막힘없이 설명하는 동안 몇몇 투자위원의 표정이 변했다. 이것은 파일 하나를 우연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설명이 아니었다. 박도진이 끼어들었다. 저 자료들은 전부 팀 공동 작업입니다. 서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미래링크는 저 혼자 만든 회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박도진 이사의 기여를 지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제가 요구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제 기여를 지우지 마십시오. 회의는 2시간이 넘게 이어졌다. 한성 측은 인수를 즉시 확정하지 않았다. 대신 미래링크의 기업 가치와 내부 통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 왜곡이 있었다고 판단해 경영구조 재검토를 요구했다. 기존 주주들 역시 박도진을 차기 대표로 선임하려던 계획을 보류했다. 최종적으로 도진은 전략총괄 직무에서 물러나고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 범위가 결정되기로 했다. 회사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도 않았고 도진이 모든 것을 잃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가 가장 원했던 대표 자리는 눈앞에서 멀어졌다. 회의가 끝난 뒤 사람들은 하나둘 나갔다. 서연은 빈 화면 앞에 한동안 앉아 있었다. 태윤은 맞은편 끝자리에 있었지만 가까이 오지 않았다. 그녀가 먼저 물었다.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태윤이 되물었다. 제가 해야 할 말이 있었습니까? 예전 같았으면 마지막에 회사 인수한다고 선언했을 것 같은데. 태윤의 입가에 희미한 웃음이 번졌다. 그러지 말라고 배웠으니까요. 서현도 아주 작게 웃었다. 그제야 며칠 동안 몸을 짓누르던 긴장이 조금 풀렸다. 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 앞까지 왔지만 손을 내밀지는 않았다. 오늘 잘하셨습니다. 서현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 끝난 건 아니에요. 압니다.
그리고 당신한테도 아직 완전히 화 안 풀렸어요. 그것도 압니다. 너무 순순한 대답에 서연은 결국 웃음을 참지 못했다. 건물을 나왔을 때 태윤의 차가 입구에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는 서연에게 타라고 말하지 않았다. 대신 나란히 몇 걸음 걸었다.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날 맞선 말이에요. 태윤의 표정이 조심스럽게 굳었다. 네, 아직도 대답 안 했죠. 날 만나러 온 건지 미래링크를 만나러 온 건지. 태윤은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다. 처음 레스토랑에 들어갔을 때는 둘을 분리하지 못했습니다. 보고서에서 본 사람이 눈앞에 있다는 사실이 먼저 신경 쓰였으니까요. 서연은 말없이 들었다. 하지만 박도진 씨가 나타나기 전부터 윤서연 씨가 궁금해지고 있었습니다. 결혼 생각 없다고 그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맞선 상대는 처음이었으니까. 서연이 그를 흘겨봤다. 그게 칭찬이에요. 저한테는 그렇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다. 그리고 지금은 확실합니다. 미래링크 때문에 당신을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서연의 발걸음이 느려졌다. 태윤은 더 이상 다가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대답을 지금 달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서연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 말했다. 조금은 배우셨네요. 선생님이 무서워서요. 이번에는 두 사람 모두 웃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처음 만난 이후 가장 편안한 침묵이었다. 그날 밤 서연은 집에서 마지막으로 자료를 정리하다 오래된 테스트 파일 하나를 다시 열었다. 화면 아래쪽에는 새해 전 자신이 붙여놓은 메모가 있었다. 실패 기록은 지우지 말 것. 나중에 왜 틀렸는지 알아야 다음 버전을 만들 수 있음. 서연은 그 문장을 오래 바라보았다. 당시에는 단지 제품 개발을 위한 메모였다. 지금은 전혀 다른 의미로 읽혔다. 자신은 실패한 시간을 없애려고만 했다. 도진을 믿었던 일, 회사에서 밀려난 일, 아무 말도 못하고 떠난 일까지 전부 부끄러운 과거로 묻으려 했다. 그러나 그 실패들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자신이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지도 알 수 있었다. 서연은 새 문서를 열었다. 제목은 짧았다. 미래링크 이후. 그리고 첫 문장에 이렇게 적었다.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다시 시작한다. 한편 같은 시각 한성인베스트먼트의 태윤은 미래링크 인수구조 수정안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기존 계획이라면 한성이 경영권을 확보한 뒤 서연에게 임원 자리를 제안하는 방식이었다. 그는 그 문서를 조용히 닫았다. 이번에는 자신이 결정할 일이 아니었다. 서연에게 필요한 것은 또 다른 주인이 아니라 선택권이었다. 태윤은 처음으로 회사 하나를 사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좋아하는 사람의 인생 앞에서 멈춰서서 그 사람이 직접 선택할 때까지 기다리는 일이었다. 미래링크 특별 검토 회의가 끝난 뒤 한 달 동안 회사 안에서는 박도진은 전략 총괄 자리에서 물러났고 기존 주주들은 외부 인사를 중심으로 한 임시 경영위원회를 구성했다. 한성인베스트먼트는 처음 계획했던 전면 인수를 서두르지 않았다. 대신 미래링크의 제품 부문과 기존 영업 조직을 분리해 기업 가치를 다시 평가했고 초기 개발 기여 기록을 정정하는 절차도 함께 진행했다. 회사 홈페이지 연역에는 윤서연의 이름이 새롭게 올라갔다. 공동 창업자라는 단어를 둘러싸고 법률 검토가 더 필요했지만 최소한 초기 고객 추천 모델과 제품 구조를 설계한 핵심 기여자라는 사실은 공식적으로 인정되었다. 서연은 그 문장을 처음 확인했을 때 오랫동안 화면을 바라봤다. 생각했던 것처럼 통쾌하지는 않았다. 새해 동안 원했던 순간인데도 마음은 오히려 조용했다. 어쩌면 자신이 진짜 원했던 것은 박도진을 무너뜨리는 장면이 아니라 자신의 과거를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되는 상태였는지도 몰랐다. 그날 오후 한성 측에서 연락이 왔다. 최종 구조 개편안과 관련해 강태윤이 직접 만나고 싶다는 메시지였다. 서연은 잠시 고민하다 짧게 답했다. 이번에는 회사 이야기만 하죠. 몇 초 뒤 태윤에게서 답이 왔다. 노력하겠습니다. 그 한 줄을 본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웃었다. 태윤은
서현을 본사 회의실이 아니라 한성 계열사가 운영하는 작은 라운지로 불렀다. 긴 테이블 위에는 2개의 서류철만 놓여 있었다. 서현이 자리에 앉자 태유는 첫 번째 서류철을 그녀 앞으로 밀었다. 한성이 미래링크 경영권을 확보하는 기존안입니다. 이 경우 윤서현 씨에게 제품 총괄 전무 자리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서현은 서류를 넘겨보았다. 조건은 나쁘지 않았다. 높은 연봉, 충분한 권한 제품 조직에 대한 독립적인 의사결정권까지 보장되어 있었다. 과거의 자신이라면 상상도 못했을 자리였다. 그러나 태유는 곧 2번째 서류철을 꺼냈다. 그리고 이건 다른 안입니다. 서현이 표지를 바라봤다. 미래링크 제품 기술 분할 및 신규 법인 설립 검토. 태유는 설명했다. 초기 기술과 현재 제품 조직 일부를 별도 법인으로 분리하는 방법입니다. 미래링크 기존 주주들과 협의가 필요하지만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윤서현 씨가 직접 대표가 될 수도 있고 외부 전문 경영인을 두고 최대 주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서현이 그를 바라봤다. 한성은요, 투자자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그건 당신이 정합니다. 그녀는 서류에서 손을 떼었다. 예전에 강태윤 씨라면 이미 지분율까지 정해왔을 것 같은데. 태윤은 아주 짧게 웃었다. 예전에 저는 회사부터 사고 나서 설명했겠죠. 그랬겠네요. 이번에는 선택지를 가져왔습니다. 태윤은 더 이상 말을 덧붙이지 않았다. 서현은 그 침묵이 조금 낯설면서도 편안했다. 왜 이렇게까지 해요? 서현이 물었다. 태윤은 예상했던 질문인 듯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다. 처음에는 위험한 투자 대상을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당신이 부당한 일을 당했다는 걸 알고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둘 다 아닙니다. 그럼요.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해도 그 선택이 박도진이나 저 때문에 결정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서연의 눈빛이 조금 흔들렸다. 태유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제가 회사 하나를 사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했던 이유를 이제는 압니다. 제가 가진 힘으로 상대보다 먼저 움직이면 적어도 잃지는 않는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방식으로 당신을 지키려다 오히려 당신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했습니다. 내가 직접 결정할 기회를 뺏었죠. 네, 태유는 망설임 없이 인정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원하는 답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윤서연 씨가 원하는 답을 선택했으면 합니다. 서현은 2개의 서류철을 번갈아 바라봤다. 한성의 임원이 되는 길은 안정적이었다. 이미 만들어진 조직과 자본 안에서 자신이 원했던 제품을 다시 만들 수 있었다. 새로운 회사를 만드는 길은 위험했다. 투자자도 다시 만나야 했고 사람도 모아야 했으며 실패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녀의 손은 2번째 서류철 위에 오래 머물렀다. 서현은 낮게 말했다. 전 새로 시작할래요. 태유는 놀라지 않았다. 이유를 물어봐도 됩니까? 이번에는 누가 만들어 놓은 자리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처음부터 선택해보고 싶어요. 실패해도 내 이름으로 실패하고요. 태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그렇게 하죠. 며칠 뒤 박도진은 마지막 공식 조사를 위해 미래링크 사무실에 나왔다. 회사 출입카드 반납과 경영기록 확인이 끝나면 그는 더 이상 일상적인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우연히 서연과 마주쳤을 때 2사람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한때는 서로의 하루를 가장 먼저 알고 있던 사이였다. 지금은 몇 걸음 사이가 너무 멀게 느껴졌다. 도진이 먼저 말했다. 회사 나눈다며.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검토 중이야. 결국 네가 가져가네. 아직 가져간 거 없어. 강태윤이 있잖아. 서연은 예전 같으면 그 말에 화를 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굳이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었다. 그 사람 돈이 들어오면 투자라고 계약할 거야. 내 회사라고 공짜로 받지 않을 거고. 도진은 비웃는 듯 하다가 금세 표정을 지웠다. 넌 끝까지 네가 다르게 사는 사람인 척하네. 서연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 말했다. 아니, 나도 똑같이 욕심 있어. 인정받고 싶고
잘 되고 싶고 내가 만든 걸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어. 도진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우리 차이는 욕심이 있는 게 아니야. 그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 이름까지 지워도 된다고 생각했느냐는 거야. 도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잠시 후 그가 낮게 물었다. 날 용서할 생각은 없지? 서현은 솔직하게 말했다. 아직은 없어. 도진의 입가에 씁쓸한 웃음이 떠올랐다. 역시 그렇네. 그래도 네가 한 일까지 없었던 것처럼 만들 생각도 없어. 그건 내가 당한 일이랑 똑같아지니까. 서현은 마지막으로 그를 바라봤다. 앞으로는 네가 만든 걸로 인정받아. 도진아, 남이 만든 걸 지우지 말고. 박도진에게 남은 대가는 생각보다 현실적이었다. 그는 형사사건의 악당처럼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가 그렇게 집착했던 차기 대표 선임은 취소되었고 주요 투자자들은 향후 몇 년 동안 그의 경영 참여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업계에는 미래링크가 초기 개발 기여 기록을 정정했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도진이 과거 발표에서 자신을 단독 설계자처럼 표현했던 내용도 함께 재검토되었다. 그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당분간 회사 밖에서 새로운 경력을 시작하라고 요구했다. 도진에게는 돈보다 견디기 힘든 처벌이었다. 처음으로 그는 가족의 이름도 서현의 능력도 미래링크라는 간판도 없이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야 했다. 서현은 그 소식을 전해 들었지만 특별한 감정을 표현하지 않았다. 이미 그녀의 관심은 새로운 회사에 가 있었다. 이름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 대신 예전 미래링크에서 함께 일했던 개발자 2명과 외부 데이터 전문가 1명을 만나 제품 방향을 논의했다. 첫 회의에서 서현은 화이트보드 위에 가장 먼저 한 문장을 적었다. 실패 기록은 지우지 않는다. 직원들이 의미를 묻자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잘못한 걸 남겨놓자는 뜻이 아니라 누가 어떤 판단을 했는지 기록하자는 뜻이에요. 회사가 커져도 사람 이름이 없어지지 않게 그 문장을 적는 순간 서현은 자신이 과거를 되찾는 단계를 넘어 새로운 규칙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태윤과의 관계는 오히려 회사 문제가 정리되기 시작한 뒤 더 어색해졌다. 긴급한 회의와 자료 검토가 있을 때는 자연스럽게 만나던 두 사람이 이제는 서로 연락할 이유를 만들어야 했다. 태윤은 놀랄 만큼 철저하게 서현의 경계를 지켰다. 투자 관련 질문이 아니면 먼저 전화하지 않았고 개인적인 약속도 요구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편했다. 일주일이 지나자 조금 이상했다. 2주가 지나자 서현은 자신이 그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다. 어느 금요일 저녁 한성 투자 검토 결과가 최종 승인되었다는 메일을 받은 뒤 그녀는 한참 휴대전화 화면을 바라봤다. 결국 먼저 메시지를 보냈다. 투자건 끝났네요. 태윤에게서는 곧 답이 왔다. 축하드립니다. 끝이었다. 서현은 어이가 없어 화면을 노려보다 다시 썼다. 그것밖에 없어요. 이번에는 답장이 조금 늦었다. 어떤 답이 적절한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서현은 웃음을 터뜨렸다. 잠시 후 태윤이 덧붙였다. 이공식입니다. 이틀은 보스마. 고스나 회사 일이 끝났으니 개인적으로 연락하면 싫어할까 봐요. 서현은 손가락을 화면 위에 멈췄다. 이전에 그라면 묻지 않았을 것이다. 그녀는 짧게 답했다. 싫은지는 만나봐야 알겠는데요. 몇 초 뒤 전화가 왔다. 윤서현 씨.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분명한 긴장감이 있었다. 서현은 일부러 차분하게 물었다. 왜요? 내일 저녁 시간 됩니까? 회사 이야기는요? 안 하겠습니다. 정말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 말투가 첫날 맞선 자리에서 했던 대답과 닮아 있었다. 다음날 저녁 태윤이 예약한 곳은 뜻밖에도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바로 그 레스토랑이었다. 서현은 입구에서 간판을 확인한 뒤 그를 바라봤다. 일부러 여기 잡았어요. 태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끝내지 못한 일이 있어서요. 그날 결제 못한 거라도 있어요. 그날
맞선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서현이 피식 웃었다. 이번에는 박도진도 실사팀도 회사 인수 전화도 없었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의 일상에 대해 이야기했다. 서현은 새로운 회사 이름을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했고, 태유는 어릴 적 꿈이 의외로 건축가였다고 털어놓았다. 서현이 왜 포기했느냐고 묻자 그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집안에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많지 않다고 믿었습니다. 지금도요. 아니요. 최근에 선택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우고 있어서. 서현은 그 말의 의미를 알아듣고도 모른 척 물잔을 들었다. 식사가 거의 끝났을 무렵 태유는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서현의 시선이 즉시 그의 손으로 향했다. 잠깐, 설마 또 뭘 사온 건 아니죠? 태윤이 멈칫했다. 그리고 빈손을 꺼냈다. 휴대전화 꺼내려던 겁니다. 다행이네요. 저도 이제 조금 무섭습니다. 뭐가요? 윤서연 씨 앞에서 돈 쓰는 게. 서현은 웃음을 참지 못했다. 첫날 이 자리에서 그를 보고 차갑고 재미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자신이 믿기지 않았다. 잠시 후 웃음이 가라앉자 태윤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그는 서현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날 제가 당신을 제 아내가 될 사람이라고 말했죠. 서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많은 사람 앞에서요. 사과는 했지만 제대로 취소하지는 않았습니다. 취소하려고 불렀어요. 아니요. 태윤의 대답은 단호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했다. 이번에는 순서를 바꾸려고 합니다. 서현은 말없이 기다렸다. 태윤은 그녀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맞선 말고 저랑 연애해 주시겠습니까? 서현의 눈이 조금 커졌다. 그렇게 큰 회사를 움직일 때도 흔들리지 않던 사람이 지금은 손끝까지 긴장해 있는 것이 보였다. 서현은 일부러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물잔을 한 모금 마시고 그를 바라보다 천천히 말했다. 회사부터 사는 남자랑요. 태윤은 잠시 난처한 얼굴을 하더니 낮게 웃었다. 이제 안 삽니다. 정말요. 적어도 사람, 마음은 안 삽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천천히 덧붙였다. 허락부터 받을 겁니다. 서현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경계가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원했던 것은 거대한 보호막이 아니었다. 곁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선택을 기다려주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입꼬리를 올렸다. 그럼 연애부터 해봐요. 태윤의 표정이 순간 멈췄다. 서현이 덧붙였다. 결혼은 아직 멀었고요. 알겠습니다. 회사 선물도 금지. 그건 계약서에 넣어야 합니까? 필요하면요. 태윤은 처음으로 크게 웃었다. 3달 뒤 서현의 새 회사는 작은 사무실에서 첫 제품 테스트를 시작했다. 거대한 출범식도 없었고 언론을 부르지도 않았다. 직원은 10명이 채 되지 않았고 회의실 벽에는 아직 포장도 뜯지 않은 모니터가 기대어 있었다. 그러나 서현은 미래링크를 처음 시작했을 때와는 전혀 다른 기분이었다. 이번에는 모든 사람의 역할이 문서에 기록되어 있었고 중요한 결정은 누가 제안했고 누가 수정했는지 남겼다. 한성인베스트먼트는 소수 지분 투자자로 참여했으며 태윤은 이사회에서 단 한 표만 행사했다. 첫 제품 시연이 끝난 저녁, 직원들이 돌아간 뒤 서현은 창가에 서서 불이 켜진 사무실을 바라봤다. 태윤이 2잔의 커피를 들고 들어왔다. 대표님, 투자자가 들어와도 됩니까? 서현은 컵 하나를 받아들며 말했다. 업무 시간이 끝났으니까 남자친구로 들어오세요. 태윤이 그녀 옆에 섰다. 책상 한쪽에는 오래된 테스트 파일을 출력한 종이가 놓여 있었다. 실패 기록은 지우지 말 것. 서현은 그 문장을 바라보다 웃었다. 과거에는 실패가 자신을 증명하는 흉터라고 생각했다. 이제는 아니었다. 실패도 배신도 잘못된 선택도 모두 자신이 여기까지 걸어온 기록이었다. 태윤이 조용히 물었다. 후회합니까? 서현은 고개를 저었다. 뭘요? 그날 맞선에 나온 거. 서현은 잠시 생각하다 그를 바라봤다. 조금요. 태윤의 표정이 굳자 그녀는 웃으며 덧붙였다. 회사 하나 날아갈 뻔했잖아요.
태윤도 웃었다. 서울의 밤이 유리창 너머로 빛나고 있었다. 서연은 더 이상 누군가에게 받은 회사의 주인도 누군가에게 버림받은 전 여자친구도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으로 다시 시작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번에 곁에 선 남자는 그녀의 인생을 대신 결정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가 선택한 방향으로 함께 걸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